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스코트 마인드입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스몰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몰 트라우마란 쉽게 말해서 마상, 마음의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PTSD의 원인으로 알려진 트라우마, 즉 빅 트라우마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하지만 이게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개념인데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점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큰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힘들다 말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렇지가 않은 상대적으로 작고 개인적인 일인 경우에는 더더욱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움츠리게 되고 피하게 되고 하는 경우, 늘 웃고는 있는데 웃는 게 아니고 현타가 오는 경우, 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좋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 스몰 트라우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못 느꼈던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에 있어서 무시되고 억누르며 지내왔고 현재도 그러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겁니다. 알려도 하지 않고 우리 기억 저편 한 구석에 조용히 가둬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 스몰 트라우마가 중요한 이유는 알고 보면 그 자체는 작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점점 강화되어 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작은 구멍이 커져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어퍼컷, 카운터 펀치가 아니더라도 잽만 많이 맞아도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몰 트라우마의 원인으로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이 중요한 관계 내에서 소중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부모님이 냉담하고 무관심한 경우라든가 거부적인 경우, 또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느낌과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왠지 어느 때부터 나보다 다른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을 때, 연인 관계에 있어서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회사 내에서 업무상 질책을 받거나 동료와의 능력을 비교받는다든지 혹은 회의 발표, 의견 발표 같은 상황에서 당황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은근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묵직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는 왕따, 집단 따돌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은근한 따돌림이 있거나 외모나 행동에 대한 놀림부터 공부, 성적에 있어서 혹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비교,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될 경우 이런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전형적인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의 상처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상처, 즉 디지털 트라우마가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고 좋은 정보를 얻는 측면도 있겠지만요,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콘텐츠, 자신의 부와 우월함을 과시하는 콘텐츠에 노출되면서 점점 현실감이 떨어지게 되고 대인관계가 단절이 되고 왜곡된 세계관, 자아상,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부정적으로 자신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신상공개를 하는 콘텐츠도 많은데요, 보면서 통쾌하고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공격성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섬찟하기도 하고 나나 혹은 내 가족이 저런 일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철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SNS에 달리는 댓글에도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SNS나 동영상에 달리는 댓글, 악플을 보면서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SNS에 썼던 말들이, 업로드한 사진이 마음에 걸려 계속 곱씹어보고 확인해보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도 그렇고요. SNS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지만 늘 동떨어져 있고 외롭고 허무한 느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SNS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항상 잘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사람마다 개인의 감수성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불안해지는 경우 이런 마음의 상처, 스몰 트라우마를 잊게 됩니다. 평가, 거절,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니 다른 사람에게는 기억조차 없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상처로 인하여 나타나는 반응이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응적 반응이고 생존의 필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다하다거나 특히 현재 사회에서 실제적인 생존의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불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불안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주변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예민해지는 거죠. 미리 걱정하고 쉽게 놀라거나 경직되면서 움츠리게 되고 결국 도피하고 도망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감정을 못 느끼는 경우가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감정이 드러나면 나도 힘들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도 당황스럽고 더 창피할까 봐서요. 적극적인 회피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 즉 스스로의 사회적 고립입니다. 일단 아무 잡도 없으면 당장은 불안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연히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아니죠. 이러한 회피, 도피의 방법은 결국은 미리 걱정하면서 생기는 불안, 즉 예기 불안만 더 높이고 막연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만 키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차분히 내 경험을 떠올리면서 왜 내가 여기에서 이런 반응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가 맥락과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떠올려 보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을 수가 있고 그 생각을 끄집어내려는 자체, 내가 그 일로 타격을 입었다는 자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묻어놓고 삽니다. 하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잘 살고 싶은데 뭔가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들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스몰 트라우마가 남 탓도 내 탓도 아니고 과거에 발생했던 상황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자신은 피해자의 늪에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누군가는 아무런 악의도 없었고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원망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역효과만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되짚어보되 비판적이지 않은 스탠스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게 당연히 어렵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다든가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소한 일이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창피해서 오히려 주변 가족에게조차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주변 사람, 지인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것을 두서가 없더라도 말하고 나면 그 자체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여건이 안 돼서 정 어렵다면 글로 써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감해야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듣고 공감을 해야 결국 내 감정에도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듣지 않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감정과 경험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도 상대방의 아픔과 어떤 그런 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진지하게 나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별일 아니야, 그냥 털어버려, 좋게 생각해, 상대방이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면 어떨까요? 실망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의 눈빛만 전해도 훨씬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없이 지나가게 되면 나는 영영 트라우마의 그늘에 갇혀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변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원망만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나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위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교 목적과 가끔의 릴렉스의 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괴로움을 잊기 위한 목적으로 술의 힘을 빌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회피 반응이 하나일 뿐이고 또 술이 깬 다음 날의 후폭풍은 엄청날 겁니다. 과연 그래서 해결이 될까요? 뭔가 마음이 망가지고 술을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술의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불안장애 환자에서도 어떤 장애보다 알코올, 약물 중독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휴식과 수면이 중요합니다. 웬 잠이야 하시겠지만 걱정이 많으면 자기 전까지 생각이 많아지고 잠을 설치고 불면증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판단하고 행동하려면 회복이 되어야 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만 충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우리의 뇌도 그렇습니다. 잠에는 신체적 회복 기능도 있지만 뇌에서도 컴퓨터에서처럼 재부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잘 정리하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충전할 때 제발 휴대폰도 무음으로 충전시키고 따로 잘 쉬시라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불면증이 너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만 할 뿐입니다. 볼수록 더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서 잠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당장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특히 유튜브나 여러 콘텐츠를 보면 남들은 한없이 행복하게만 보이고 당장의 성공, 부, 혹은 외모나 능력, 심지어 외향성, 활동성 등이 너무나도 부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에 비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미래도 어둡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고 소중한지 알게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남과 계속 비교하고 내가 못 가진 것에만 집착하면 당연히 늘 불안하고 위축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상처뿐인 거죠. 요즘 많이 쓰는 이 세계, 다른 판타지 세계에 사시지 마시고 자신이 사는 그런 세계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이 스몰 트라우마라는 개념에 너무 빠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 나를 좀 더 이해하려는 한 방법이고 실마리인 것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스스로에게 더 낙인을 씌우지도 마십시오. 이 트라우마를 진짜 해로운 트라우마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할 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상처받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